안 돼요? 돼.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정의도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특수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이 정직선과 정점의 주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점들이 있어, 그지? 그러한 점들 중에 P점, 움직이는 점 하나, 동점이 있어. 얘가 동점이야. 그 동점은 어떠한 관계식이 있느냐? 어떠한 관계?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정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떻던 거야? 같은 점들만 모아놓는 거야. 그러면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 놓냐면 요 원점을 기준으로 정직선과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정직선과 원점과 정직선, 요 간격도 어떻게 원점에 올려놓는다 거라.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아주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처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 정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 얘가 포물선 위에 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야 되겠지.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다고. 애초에 가장 기본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점들만 죄다 모으면 뭐가 된다고? 포물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정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같은 점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됐어요? 이랬을 때 이 정점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불러. 응?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초점. 그 다음에 그때의 정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준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때의 변수를 보통 P,0라 하고, 그러면은 거리가 여기 원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의 길이가 같게끔 나와 있으니까 준선은 얼마? X는 마이너스 P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갖겠지. 직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P. 돼요? 그 다음에 요 원점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그래. 이렇게 쭉 타고 오다가 다시 반대로 돈 거. 변하는 그 지점을 뭐라고 그래? 꼭지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꼭지점이 뭐야? 원점이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포물선의 정의라 하는데, 정점으로부터 정직선과 움직이지 않는 정직선과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 있는데, 그 정직선과 떨어져 정직선으로부터 거리와 그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이라고 한다. 어떤 움직이는 하나의 동점이 있는데 그 동점부터 정점까지, 동점부터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됐어요? 그래서 이 정직선을 보통 L이라고 하면, 이 준선을 L이라고 하면은 L부터 P까지의 거리와 누구요? P부터 F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게 포물선에 뭐가 되는 거야? 정의가 되고, 맞아? 그러면은 이 점을 H라 하면은 이 H의 점은 몇 콤마면? X가 얼마? 마이너스 P가 되고 Y좌표는 Y가 되겠지, 그지? 왜냐면 요 점과 뭐 하니까? 동일한 높이에 있으니까. 됐니? 돼요? 그러면은 이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한다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한다고. 어떻게 해요? 이 PF, 얘가 누구랑 같다고? 얘가 뭐의 의미야? P, H의 길이랑 똑같은 거지? 움직이는 동점과 정직선까지의 거리. 됐니? 그것은 곧 뭐야? P부터 H까지의 수직거리. 돼요? 얼마야?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얼마? x 플러스 p에 루트 얼마요?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y에서 y 빼니까 얼마? 0. 맞아? 이것은 루트 얼마? pf 얼마니? x 마이너스 p 제곱에 플러스 얼마? y 제곱이라고요. 돼요? 이식 양변 제곱에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p제곱 x제곱 p제곱 날라가 버리고 정리하면 y제곱은 얼마? 4px라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포물선은 뭐 하나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 이 p가 뭐야? 초점에 뭐야? x좌표지?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틀려요. 저 초점 하나만 가지고 포물선을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해. 무슨 얘기냐? 여기다 하면은 야, 초점이 여기야. 포물선 구해봐.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여기에 준선이 있어요. 에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지. 꼭지점이 꼭 원점이라는 소리는 없지. 꼭지점이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다 될 수도 있어. 그럼 초점 하나로 포물선을 결정할 수 있어? 못해. 식 자체는 모를 문자 하나 하면 식 자체는 모를 문자 하나여서 조건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쫓아다녀야 되냐면 누구요? 준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쫓아다녀야 돼. 응? 이거 곱하기 아니야? 곱하기 아니야? 준선의 방정식이 쫓아다녀야 돼요. 항상. 그게 결국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2개가 있어야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못해. 됐니? 근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어, 그지?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쪽으로 볼록해서 뭐? 좌로 볼록. 만약에 초점이 여기 있고 정직선이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우로 볼록. 좌우로 볼록일 때는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요. 그림의 모양이 뭐라고? 좌우로 볼록. 어떻게든 나타난다고? 초점이 여기 있고 정직선이 여기 있어. 그럼 얘가 0,p고 어떻게 되겠니? y는 마이너스 p가 뭐가 되겠어? 준선이 되겠지. 그러면 뭐요? 거리가 같은 점들 요 점 p 동점의 모임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인 뭐가 나타나? 포물선이 나타난다. 당연히 여기가 요 점이 뭐가 되겠어? 꼭지점이 될 것이고. 점 P, X, Y. 돼? 그래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정의에 입각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는 X제곱은 얼마? 4P, Y가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초점 하나 가지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반드시 쫓아다녀야 돼? 그렇지. 준선의 방정식이 쫓아다녀야 돼요. 뭐 하나라도 쫓아다녀야 된다. 조건이 그래서 몇 개가 있어야 돼? 반드시 2개를 가지고 포물선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의 형태는 그림의 모양이 뭐가 된다고? 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의 2차 함수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야. 2차 함수를 도형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포물선이 되는 거야. 1차 함수는 직선, 직선의 방정식, 방정식, 함수, 도형. 2차 함수, 2차 방정식, 뭐? 도형에선 포물선.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수, 도형, 방정식이 하나인 거야. 그걸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서 어떤 관점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결국은 뭐야? 똑같은 얘기라고.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냅두진 않겠지. 뭘 하겠니? 얘네들을 뭘 할 거야? 그렇지. 평행이동 한다고. 그냥 냅두질 않아. 물론 대칭이동도 있지만은, 요식과 요식을 뭐 대칭이동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가장 문제에 잘 나오는 케이스는 뭐요?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야.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맞아? 그럼 당연히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면은 첫 번째 경우는 Y-Q의 전체의 제곱은 4P에 얼마? X, 4P? P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알파 베타면은 Y축으로 베타만큼 X축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거고, 위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X-알파의 제곱은 4P에 Y-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평행이동을 했느냐 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문제를 풀 때. 그럼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은 무슨 점이 되겠냐?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알 수 있는 점은. 그렇지. 꼭지점이지. 왜? 꼭지점이 둘 다 얼마야? 0,0이란 말이야. 그럼 평행이동했을 때 꼭지점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꼭지점을 제시를 하면은 문제 자체는 너무나 쉬워져.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어떤 걸로? 초점이나 준선으로 평행이동을 제시를 한다고. 초점과 왜? 여기 초점은 P, 0이야. 그지? 그럼 얘가 알파만큼 베타만큼 이동해서 그러면은 확연히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좌표가 누가 되겠어? 그렇지. Y좌표에서 드러나겠지. 좌우로 볼록일 때 초점의 Y좌표가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한다고. 이해가? 위아래로 볼록일 때는 초점의 좌표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X좌표가 X축 평행이동을 알려주겠지. 그럼 Y축 평행이동은 누가 알려주겠어? 준선이 알려주겠지. 얘는 X축 평행이동은 또 누가 알려주겠어? 준선이 알려주겠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는 뭐야?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동일 직선상의 위에 있다는 거야. 누가? 정점, 초점, 꼭지점, 그 다음에 준선의 기준점. 그냥 기준점이라고 할게. 준선의 대표점이라고 할게. 동일한 지점에 있다고. 그러니까 준선의 방정식과 준선의 X좌표와 초점의 X좌표의 반이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 X좌표 되는 거지. 그러면 X축 평행이동을 알 수 있겠지. 맞아? 얘 X축 평행이동은 뭘로 알아낸다고? 칸이 좁으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 좌우로 볼록일 때 평행이동에 Y축으로 평행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보면 돼? 초점. 초점의 Y좌표. 맞아?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준선, 꼭지점, X좌표의 뭐? 중점. 그럼 꼭지점 X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꼭지점 X좌표가 얘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행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꼭지점이라며 꼭지점 X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돼요? 또 얘는 위아래로 볼록일 때는 초점의 X좌표를 보고 X축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지? 맞아? 그 다음에 누구? 초점, 꼭지점, 준선의 대표점은 동일한 직선상에 있지. 그지? 맞아? 동일한 직선상에 있다고. 맞아? 그러면 초점의 X좌표와
초점의 y좌표와 준선의 y좌표의 먼저 중점이 꼭지점 y좌표 되겠지. 꼭지점 y좌표를 알면 y축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알겠지. 이해가? 얘 x축 평행이동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꼭지점 y좌표를 알면 돼. 그럼 x축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준선 x좌표, 꼭지점 x좌표의 먼저 중점. 그게 꼭지점 x좌표니까. 맞아? 왜? 꼭지점 x좌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그랬지. 그지? 맞아? 위아래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꼭지점 x좌표를 보고, 아니 초점의 x좌표를 보고 뭐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x축 평행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y축으로 평행이동했는지 얼마만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준선 초점의 y좌표의 먼저 중점. 그러면 꼭지점 y좌표가 나타나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요 패턴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했는지 알 수 있어.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입각한 도형의 방정식을 끄집어내는 거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일단 노트에다 다 정리하시고 또 뒤에 있는 내용도 또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물선에 대한 정의 배웠어. 정의를 통해서 방정식 구하는 거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내용이 물론 수능에도 이제 등장을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점점과 한 정점과 정점 한 개, 한 정점과 한 정직선이 아니라 한 직선 사이의 거리, 합 또는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라고 그래. 에? 이상하지? 우리가 정직선과 정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뭘 썼어? 합차.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차가, 합 또는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과 다른 거야. 얘는 한 점과 한 직선에 대한 얘기고 포물선은 다음 얘기는 뭐야? 두 점에 대한 얘기야. 이 두 점에 대한 얘기는 뭐야? 타원과 쌍곡선에 대한 얘기야. 한 점과 한 직선에 대한 거리의 합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포물선. 두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합 또는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타원 또는 쌍곡선이라고 한다고. 그것을 조금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식을 세팅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게 회전 이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할 수도 있지만은 회전 이동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회전 변환을 배웠으니까 좀 지저분해지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떠한 점이 있고 한 직선이 있고 한 직선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이 있는 거야. 점 P. 근데 움직이는 점 하나가 있는데 얘가 동점이야. 동점 Q가 있어. 거리의 합 또는 차가 일정한 거야. 여기가 X라면 여기가 X-R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둘이 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R로 계속 일정하겠지. 그러한 점들만 죄다 모아놓은 거야.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와
얘부터 얘까지 거리가 얘부터 얘까지 거리가 같다 그러면 얘 당연히 포물선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떠한 점들이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움직이는 점이 이 정점, 이 동점으로부터 정점, 동점이란다. 이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이 직선, 그냥 한 직선이야. 정직선이 아니라 한 직선, 물론 정직선이라고 상관은 없지만은 한 직선으로부터 그냥 정직선이라고 할까? 움직이지 않는 정직선 거리와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게 아니라 차가 일정하다고. 또는 뭐 할 수도 있어? 점 P가 있고 점 Q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뭐가 같다고? 뭐가 같다고? 합이 일정하다고.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여기서 R만큼 밀고 올라가. 여기서 R만큼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R만큼 수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야? X지. 그러면 그러한 점들을 가지고 다 모으면 하나의 뭐가 돼? 직선이 된다고. 그럼 얘가 무슨 선이 되는 거야? 준선이 된다고. 정직선이지만 준선이 된다고. 그래서 어떠한 점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얘하고 수직거리에 얘하고 수직거리 무슨 점? 중점에 뭐가 있겠어? 꼭지점이 있겠지? 그러면서 뭘 만들 수 있겠어? 포물선을 만든다고. 응?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어떻게? 요쪽으로 뭐 일로 여기 일로 얼마만큼? 여기로 일로만큼? 얼마만큼? 얘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만큼 되게끔 밀고 나가도 되고 얼마만큼 밀고 나간다고? 얼마만큼 밀고 나가? X가 되게끔 얼마? 2X-R만큼 밀고 나간다고. 돼요? 아니면 요쪽으로 얼마만큼? 요쪽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밀고 나가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 하나의 준선이 나타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뭘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둘 다 XX 똑같겠지? 그러면 여기에 수직거리에 뭐가 나타나? 하나의 중점에 뭐가 나타나? 꼭지점이 나타나서 어떠한 도형? 포물선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라고. 이런 얘기를 제일 잘 표현한 도형이 잘 표현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러한 반원이 있어. 반원이 있어. 여기 중심이 있어. 반지름이 X인 반원이 있어. 거기에 이렇게 원을 이 지름과 이 호 위를 접하는 원들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저 노란색 원의 크기가 점점 여기서부터는 깨알같이 하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다시 줄어들면서 깨알같이 작아지겠지, 그지? 얘랑 이 호랑 동시에 접하는 원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 그 작은 요 변하는 원에 중심이 있겠지. 요 중점을 이 원의 중심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C1. 여기 중심은 C2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이 C2의 좌치, 이 C2가 그리는 도형의 모양 뭐가 되겠니? 당연히 포물선이겠지. 포물선이란 단원이니까. 그걸 어떻게? 얘가 한 직선이야. 돼요? 요게 움직이지 않은 한 점이야. 얘가 동점이야. 그러면은 중심 이어버리고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x지. 그러면 여기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니? x 마이너스 r이니? 그러면 이게 한 직선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얼마가 되니? r이 되겠지.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한 점, 움직이는 점, 그리고 한 직선까지의 거리의 뭐? 합이 뭐 한 거야? x로. 일정한 거지. 이해가 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야? 합이 일정한 거지. 그래서 요 동점이 나타나는 그림은 뭐가 된다고? 포물선이 된다고. 어? 포물선이 된다고. 왜? 거리의 합과 차가 일정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한 직선으로부터 움직이는 점까지의 거리와 움직이지 않는 점부터 움직이는 점까지의 거리가 합 또는 차가 일정하면 포물선이라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 여기서 얼마만큼 끌어올려? 얼마만큼 올라가? 어? 얼마만큼 올라가? x 마이너스 얼마? 어? 여기 얼마만큼? 에? 얼마만큼 올라가면 되겠어? 여보세요? 얼마만큼 올라가면 되겠니? 어? 여기 어? 여기 얼마? x 마이너스 r만큼 끌고 올라가면 되겠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준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니? 준선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만들 수 있겠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뭐가 생겨? 이제 중점에 뭐가 생겨? 꼭지점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 이렇게 그림이 뭐가 나타난다고? 포물선의 그림이 나타난다. 물론 요쪽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반원에서는 여기서부터 요거까지만 나타나겠지. 이해 가니? 돼요? 어? 또 이번에는 어떻게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반원이 있어요. 이렇게 반원이 있다고. 중심이 x만큼 되는 반원 있고 C1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요 지름의 연장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맞아? 그러면서 어떤 원을 만들 거냐면은 여기 호의 길이와 호와 여기 원의 호라고 하면 되지? 이게 붙여버리니까 어쨌든 원 위의 점과 원 위와 요 연장선과 동시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계속 그려. 이렇게 뱅글럭 그려.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은 얘 C2라고 그러면 이 C2의 자취 그림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어? 여기서는 이렇게 깨알같이 되겠지?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이만큼 커지고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또? 어? 이만큼 해서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쪽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쪽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 하나의 직선. 얘가 뭐가 되겠어? 움직이지 않는 정점. 얘가 뭐가 되겠어? 움직이는 동점이 되겠지. 얘가 정점, 요점, C2가 동점, 얘가 동점. 맞니? 그 다음에 요 지름이 뭐라고? 정직선. 얘가 뭐라고? 정직선. 돼?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모르는 값 R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X 더하기 R이 되겠지. 그럼 뭐가 일정한 거야? 차가 일정한 거지. 움직이지 않는 점부터 움직이는 점까지의 거리와 움직이는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거리에 뭐가?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지. 이 점의 특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지. 그럼 뭐가 된다고? 포물선이 된다고. 근데 포물선이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는 안 나타나고 여기는 안 나타나고 여기는 점선이 나타나고 여기서만 이렇게 나타난다고. 요죠. 이렇게 요 양쪽 구퉁에서만 나타난다고. 왜? 여기는 안 그려지잖아. 이쪽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나타날 거라고. 왜? 거리에 뭐가 같으니까? 차가 같으니까. 어떻게? 어떤 짓거리를 해? 여기서 밀고 나가. 얼마만큼? 그렇지. X만큼 밀고 나가면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준선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정점, 한 준선, 거리가 뭐해? 같은 점들의 모임. 맞아? 돼요? 그리고 이게 그림이 좀 묘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겠어? 꼭지점이 있겠지? 동일직선상에. 맞아요? 이러면서 포물선의 확장 개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는 뭐야? 직선,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는데 자치를 구하래. 근데 거리가 일정한 게 아니라 거리의 합차가 일정해. 그러면 그 자치는 뭐가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포물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샘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 내에서 어느 한 일부분에 숨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원이 되고 얘도 원이 되면서 원이 움직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그래서 이게 확장되면서 어딘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근데 최근에는 이 문제의 유형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돼.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요 개념만큼, 확장 개념만큼은 알고 있어라 이 얘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념 노트에 빈 얘 그림 있고 뒷장에 얘 그림 있죠? 그리고 얘하고 이 글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 요거 적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알았죠? 정리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수능에서 정말로 많이 쓰이는,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에서도 많이 쓰이는 성질 하나를 배울 거야. 성질 하나를 배울 거예요. 자, 그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초점이 있어. P, 0 있고 원점이고 X축, Y축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만큼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준선이 있겠지. X는 얼마? 마이너스 P.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 어떤 임의 한 점이 있는데 뭐 한 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만 죄다 모아했다고? 모아서 만든 도형이 뭐가 되는 거야? 포물선이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식이 y제곱은 얼마? 4p x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지. 맞니? 자, 이때 점 p를 x1, y1이라 하면 x1, y1이라 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이라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이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가 되겠니? L이 되겠니? 그러면 L은 어떠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 L은
어떠한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x1 더하기 p라는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지. 왜? 여기가 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l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가 되는 거야? l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짓거리만 해봐. 이렇게 수선을 발 내렸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l이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도 뭐가 되니? l이 될 거 아니니, 그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야? p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x1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니? 그래서 l은 얼마다? x1 더하기 p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고. 초점과 포물선 위에 사이에 포물선 위에 점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는 뭐랑 같다고? 초점의 좌표와 초점의 뭐? x좌표와 절대값이겠지. 초점의 x좌표 절대값과 그 점까지의 그 점의 x좌표 합과 같다고. 포물선 위에 한 점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는 초점의 x좌표 절대값과 포물선 위의 점 x좌표의 뭐? 절대값 합이랑 뭐 한다? 같다고. 이해가니? 요 얘기는요, 요 표현은 되게 아주 단순한 얘기야, 그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뭘 배웠어? 식을 유도를 했고,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했고,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는 하나씩 이제 차츰차츰 배울 거고, 포물선에 대한 성질 중에 하나는 뭐야? 이게 접시란 말이야. 접시. 위성 접시, 스카이라이프. 여기서 평행한 태양광선이 들어오면 다 어디로 들어와? 초점으로 들어온다고.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포물선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꺾어서 이쪽으로 펴서 뭐 준선하고 뭐 이렇게 만나면서 뭐 이렇게 문제 만들고 그래요. 어쨌든 뒤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정의를 했으니 뭐에 대한 얘기? 포물선과 누구? 포물선과 뭐에 대한 얘기? 도형도 이제 뭐만? 직선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포물선이 요래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안 만난다? 뭘로 판별하겠니? 그렇지.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뭘 해서? 둘이 연립을 해서 뭘 해요? 판별식이 양수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음수냐에 따라서 뭐요? 교점이 몇 개? 2개? 교점이 몇 개? 1개? 교점이 몇 개? 빵개? 맞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위치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이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는 문제는 솔직히 잘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연립해서 판별식 쓰는 내용도 거의 안 해. 그러면은 어떠한 관계를 제일 많이 내느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시험에서 가장 강조를 해요. 그러면 유형이 몇 개가 있느냐? 3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요? 접점을 주어진 경우 p, x1, y1을
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어? 무슨 얘기냐? 여기에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어? 그랬을 때 여기 접점 P, X1, Y1에서 뭘 날렸냐고 이렇게 접선을 날렸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지나는 점은 있으니까 기울기 놓고 식 만들어서 연립해서 판별식 0 하면 돼요. 선생님 미분이요. 하지마. 힘들어져. 제발 미분 갖고 이거 풀려고 하지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요? 찢으면 돼요. 찢어라. 어떻게 돼?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y제곱은 얼마야? y제곱은 4px지? 맞아? 그래서 누구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고? y제곱이니까 y 곱하기 y로 찍고 4px니까는 2px 더하기 2px 찢어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뭔 짓을 하냐면 이 y좌표, x좌표 하나에다가 뭘 넣어? 접점에 y좌표, 접점에 x좌표 대입하면 끝난다고. 얘가 뭐라고?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라고. 찢은 다음에 x좌표, y좌표 대입하면 끝나요. 공식이 정리되어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유도하는 거는 개념서 가서 봐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줬을 때? 기울기 m을 주었을 때, 기울기 m을 주었을 때, 포물선이 뭐요? 좌우로 볼록인 게 있고 포물선이 위아래로 볼록인 게 있죠. y제곱은 4px, x제곱은 얼마? 4py.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됐니? 그랬을 때 뭘 구하여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다고. 접선. 뭘 주고? 기울기 m을 주고. 기울기 m을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뭘 이용한다고? 얘는 공식을 이용을 해요. 공식. 좌우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래 기울기 줬으니까 y는 mx 플러스 n, y절편만 구하면 되지. 그래갖고 대입해갖고 연립해갖고 판별식 0 쓰면 나와.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mx 플러스 얼마? n분의 p가 되고요. 돼요? 얘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y는 mx 마이너스 얼마? m 제곱 p 이렇게 돼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정리되어 있으니까 외우세요.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이걸 유도하고 뭐 궁시렁궁시렁 그러지 마 제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도형 밖에 한 점 Q, A, B를 준 경우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y제곱은 얼마? 4px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이 있는데 뭘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근데 뭘 줬냐면 접점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어? 요 밖에 도형 밖에 한 점 Q, A, B를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경우는 패턴을 이용을 해요. 첫 번째, 그 패턴은 첫 번째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라구나? 기울기를 뭐라구나? m이라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는 점이 a, b니까 y-b는 m의 x-a라고 놓을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이 식과 이
포물선 연립해서 판별식 0 쓰면 돼. 근데 그거는 너무나 무모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구를 끄집어 쓰느냐? 세 번째, 누구요? 그냥 기울기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그냥 m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울기 mx 플러스 n분의 p 얘랑 이 두 식을 연립해. 그럼 n값 나와. 그게 더 쉬워. 왜냐면 기울기 m짜리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 m짜리인 거는 몇 개 나와?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20과 20과 뭐 해야 돼? 얘하고 동일해야 된다고. 그럼 mx 똑같을 거고 마이너스 m a 더하기 b랑 뭐랑 같아야 돼? 얘 마이너스 m a 얘 넘어와서 더하기 b y 절편 누구? n분의 p하고 뭐 해야 돼?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식이 겁내 편해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갖고 판별식 0을 써, 개념서에는 보통. 그러면 그건 죽자고 덤비는 거야. 왜냐하면 항 3개짜리 대입하면 돌아버려, 제곱해면.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나마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얻어내는 거야. 그냥 두 번째 방법 뭐? 기울기가 m짜리라고 세팅해놓고, 서로 뭐 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 풀면 끝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포물선, 직선에 관련된 내용이 이게 다야. 요 내용 가지고 수능 문제 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개념서에서 많이 연습 좀 해보시고요. 기본적인 문제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 포물선과 접선, 포물선과 직선에 관련된 성질을 몇 개를 배울 거야. 그 몇 개를 배운 다음에요. 포물선 수능 특강 문제 좀 풀어볼게요.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내용을 복습을 잘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포물선 성질을 1까지 배웠어? 2, 3, 4, 5 막 이렇게 배울 거예요. 7까지 있나? 6까지 있나? 그럴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수고 많이 했고 다음 시간에 보자. 이상.